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정치 프로파일링.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혜훈 전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는 댓글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 그리고 메시지에서 우클릭 행보가 많다, 이런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전두환 씨의 공과 과 관련 발언이라든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대표적인데요. 최재성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분석과 평가. 그 대선은 사실 지난 2017년 대선은 국정농단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네. 또 이제 촛불, 네. 그에 따른 이제 조기 대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판세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지고 또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7년 대통령 선거가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매우 특이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통상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제 중도와 외연의 확장, 이것이 어느 정당 후보든 간에 숙제이고 그 노력을 부단히 하거든요. 과거에 그리 왔었죠. 그래서 뭐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YS 대통령 찾아가고 그렇죠. 뭐 이랬던 거라든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윤석열 후보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의 이제 일환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다만 그것이 수사라든가 또 그냥 그런 액션이라 그럴까요? 이걸로는 중도나 외연이 확장되거나 획득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뭐냐? 대선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전망 선거고 따라서 인물 선거다. 그래서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중도나 외연 확장도 시도돼야 되는 것이지 수사나 액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양당 후보 공의 숙제이고 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다소 좀 비판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래도 그런 전두환 공가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그런 수사로 중도 외연 확장을 예컨대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외연 확장, 중도 확장을 과거 회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김한길 대표나 뭐 이런 이제 소위 이제 삼김이라고 일컬어지는 선대위 체제 자체에 옛날의 문화를 심어놓는 이런 걸로 중도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정권 교체 비율이 높으니까 오로지 반문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좋은데 그것만으로 그쳤을 때는 집권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혜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지금 윤석열 후보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주제니까 먼저 얘기를 하면 아니 다 좋아요. 뭐 중도 외연 확장 다 좋은데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정체성과 상충되면서 거꾸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죠. 만약에 거꾸로 가려면 그럼 지금까지 한 건 잘못했다라는 사과와 반성, 인정이 먼저 있고 나서 방향 전환을 하면 그건 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두환 발언 같은 것만 하더라도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도 공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야단을 했습니까? 완전히 죽일 듯이 대역죄인처럼 난리를 쳤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었어도 그렇게 욕을 먹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비난을 해놓고 바로 그분이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와가지고 자기도 전두환 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모순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양도세 중과만 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는 건 5년 내내 이 문재인 정부의 거의 뭐 캐치프레이즈였어요. 대표적인 정책이었죠. 부동산 정책 말고는 문재인 정부가 한 게 뭐 있나 싶을 만큼 30번의 대책을 내면서 지금 집값을 2배로 올려놨잖아요. 사실 4년 반 만에. 근데 이런 상황인데 그럼 여태까지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추진해 왔던 거 그럼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전환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바꾸는 건지. 지금 이제 선거 때가 표가 급하니까 바꾼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포장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이거는 그냥 표퓰리즘이죠. 표를 얻기 위한. 네. 효과는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네. 이제 많이 믿어주시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믿어주시는 거 이제 이렇게 더 이상 하시면 안 되시고 네. 과거의 삶의 궤적과 발언의 예. 흔적들을 보시면서 너무 믿어주시지 마시고 좀 꼼꼼히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과가 있을까 봐 걱정은 하시는군요. 예. 국민들이 많이 후하세요. 네. 예,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최근에 전두환 씨 관련된 발언이나 양도세, 다주택자 유예 부분에 대해서 우리 표 교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 그 얘기를 하려다가 네. 넘어가는 바람에 못했어요. 저는 이제 전두환 씨에 관한 발언은 네. 사실은 그게 앞에 나왔으면은 네. 조금 지나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나 이런 부분 3조 호황 때 관료를 잘 써서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데 이랬으면은 저는 그거는 좀 지나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요 부분은 경제나 이런 부분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러나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문맥이 좀 다른 거거든요. 결론이 핵심이다. 앞에는 전제.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양도세 유예나 예. 다주택자 이런 부분은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외연 확장을 위해서 네.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정책의 깊이와 넓이를 조금 더 확장하고 더 들어가서 네. 윤석열 후보하고 정책적인 능력의 차이를 더 보여주는 건데 예. 이거는 제시는 했으나 조금 단선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양도세 중과세 문제 하나에 걸려 있는 네.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거든요. 연관된 문제들이 많죠. 예. 그럼 1주택자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다음에 이제 욕망에 끌려다니는 정책의 신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이런 등등이 다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는 정책 생산 자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정책의 깊이와 넓이를 확대하면서 네.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예. 양도세 유예 주장은 네.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네. 잠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러시죠. 윤석열 예. 후보가 정책 생산을 못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를 완화하겠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10월달, 9월달부터 이미 윤석열 후보가 수없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뒤따라오시면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네. 예, 아주 뭐 뜨겁게 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보다 더 뜨겁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프로파일링 취재성 전 청와대 수석님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님 두 분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 마지막 하나만 더 짚어보고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갈까요? 좀 전에 최재성 수석께서도 이재명 후보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좀 성급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상민 의원도 쓴소리 하셨고 여러 가지 정성호 의원도 쓴소리가 좀 나왔고요. 청와대에서도 반대 입장도 나오고 오늘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무 민주당 선대위는 후보 혼자서 단독 드리블을 계속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선 말바꾸기 논란도 나온다. 뭔가 개편이 필요하다. 최재성 수석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후보가 소위 이제 당과 네. 이런 문제를 소통하고 의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이라 하면 뭐 전체일 수도 있고 네. 또 당의 대표 라인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선대위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과정들을 뭐 충실히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당연히 있고요. 또 상호작용이 더 잘 되려면 네. 당과 선대위도 후보에게 의견을 정리하고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당 쪽에서도 예.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국민의힘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국가 운영 시스템을 선대위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리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경우하고 이재명 후보처럼 돌아는 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매머드한 선대위를 꾸렸다가 몸집은 큰데 못 움직이는 공룡 시스템. 같다는 얘기가 나왔죠. 예.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슬림화 시켰거든요. 예. 그러면 슬림화 시킨다는 얘기는 전체를 움직이기 위한 이 코어를 네. 형성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슬림화까지는 됐는데 이것이 이제 전체를 함께 움직이기 위한 통로로 네. 또 에너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하.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빨리 해야 되고요. 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는 좀 나중에 이따 아시죠, 국민의힘 뭐. 때 예. 말씀하시죠, 뭐. 민주당 일단 윤석열 지켜보죠. 후보의 네. 경우에는 예.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어떠세요? 지금 이재명 선대위를 바라보시는. 저게 이제 사실 네. 고민이 네. 우리도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겠죠. 여야가 똑같은 고민일 것 같아요. 예. 선대위를 매머드로 꾸리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느리고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골 기병식으로 또 단촐하게 꾸리면은 그리고 이제 외부 인사를 많이 영입을 하셨잖아요. 예, 이재명 예. 선대위가. 예. 근데 이제 외부 인사들의 경우는 선거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당이 해온 여태까지의 정책이나 앞으로 나갈 정책에 대해서 전문성이 그 일만 열심히 해온 당내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비교 우위가 좀 약합니다. 당의 정책적 역사를 잘 모르고. 예, 잘 모르고 지금까지 예. 뭘 했는지도 잘 모르고 네. 그러니까 디테일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문제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국민적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소위 선거의 역학을 잘 모르시잖아요. 정무 감각 이런 거. 그런데 네.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선대위가 잘 서포트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꾸려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단촐하게 외부 인사 위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꼭 생깁니다. 근데 예.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면 뭐 천천히 가면서도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후보들이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스타일이 독불장구식 아닌가 성격이 싶은 좀 게 다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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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대위에서 이게 다 선대위와 당과 청이 여기는 또 여당이기 때문에 청도 하나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그렇죠. 근데 이 조율이 어려우니까 조율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조율을 그냥 생략해버리고 일단 치고 나가고. 본인 얘기를 그냥 일단 치고 나. 근데 이렇게 되면 네.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피곤함을 느낍니다. 네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국정원용도 잃을 거니까. 네, 아마 잘 듣고 계시리라 믿고요. 개선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수상 경력 의혹 계속 논란인데요. 오늘 김건희 씨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 최재성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과? 아니 이게 말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사실관계를 떠나서 네. 근데 국민들은 사실관계에 거짓이 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예. 뭐 상당히 근거가 나왔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지금 끌어들인 거거든요.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 이거는 완전히 본질을 비껴난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류의 해명, 또 어저께 윤석열 후보의 해명, 네. 또 뭐 방송사하고 인터뷰를 통한 김건희 씨 해명 이런 네. 것들이 해명한다고 했는데 그 후보와 부인의 생각과 태도 네.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사실관계 못지않게 해명이 지금 더 문제를 낳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문제다. 이거는 사과가 아니고요. 예. 국민한테 전가한 거고요. 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라는 얘기는 여전히 팩트는 본인의 주장이 옳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거든요. 그 느낌이 좀 깔려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사과라기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네. 문장입니다. 네. 이현 의원님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사과도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문제를 자꾸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예. 제가 김건희 대표를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이 김건희 대표가 어쨌든 윤석열 후보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2004년 뭐 그때인데 그때야 뭐 윤석열 후보를 알기나 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네. 보면은 사인이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겸임 교수라는 거는 저희도 겸임
교수를 이제 대학에서 채용도 해보고 이런 걸 많이 봤지만 네. 이거는 이제 공채를 해서 여러 사람의 이력서를 받아보고 심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나은 한 사람을 뽑는 그런 과정이 통상 아니잖아요. 미리 이제 겸임고시를 하기로 얘기를 대놓고 이제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 참고 자료 같은 식으로 내는 거니까 이미 이제 거의 겸임 교수는 내정을 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공정성의 차원에서 좀 입시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거나 간에 이제 사실관계에 있어서 어제 후보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일부 이제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규명이 더 돼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사실 김건희 씨를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김건희 대표를 지금 대통령 후보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 이력이고 이게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까지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야말로 이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보면 되는데 그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추상같이 해온 건 온 국민이 다 아시잖아요. 이거 하나만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윤석열 후보가요. 여권 공세 그리고 기획 공세이고 부당하다 느끼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게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 여권 공세이고 기획 공세라는데 동의하세요? 뭐 그런 측면을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시각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팩트의 문제라기보다도 판단과 평가의 문제잖아요. 사실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그 뒷조사 다 해가지고 별거를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의혹 제기가 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은 준비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쏟아놓는 걸 보면 아 이게 기획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과 의심을 할 수 있다. 최재성 수석님 우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 배우자 의 결혼 전, 오래전 문제를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겸임 교수 임용은 공채나 입시와는 다르다. 요식행위인데 그 요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 일부에 혹시 차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 한번 정리해서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 가족 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연관주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테마주, 테마주. 그다음에 이제 친척, 동창, 뭐 이런 것까지 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일종의 후보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을 때 국정운영의 책임자고 대통령제 하에서 국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의 부인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과거로 따지면은 여기서 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판단과 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그냥 포지티브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엄청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부인과 가족에 대해서 국민적 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80% 이상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영부인을 대통령으로 뽑는 거냐, 영부인 선출 대회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대통령제 본연의 이 무게, 중요성과 국민적인 눈높이하고 완전히 이거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피해가고 해명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대통령 후보와 부인과 가족을 분리해서 완전히 이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국민적인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다음에 일부의 문제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 뭐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선거 포스터나 공보에 단 한 줄 학력 위조해도 그건 당선 무효가 되고 재판 받는 건데 그중에는 자기 나이, 이름, 나온 학교 사실에 부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틀려도 그런데 이거는 상당 정도 이 부분이 허위 내지는 과장이 된 경력이라는데 그거를 부분으로 치부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겸임 교수, 뭐 초빙 교수도 마찬가지죠. 이런 과정을 요식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또 이 대학이라는 소위 말해서 이제 학문의 전당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관점, 또 기준 이런 것을 상당히 대학을 폄훼하는
그런 것으로 또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네. 뭐하러 서류를 내고 뭐하러 면접을 하고 또 이 응모한 사람의 궤적을 보고 이렇게 합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예. 당연히 뭐 사법시험 이런 거하고는 다르지만 그 대학과 학문의 전당에서 나름의 체계와 과정을 거쳐서 이 겸임 교수도 뽑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걸 과정 자체를 폄하해 버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뭐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예. 그런 거하고 똑같고 이것이 국정 운영의 위험성으로 네. 저는 어제 이 얘기 듣는 순간 조금 뭐라 그럴까 뭐 여야가 뭐 대선 후 대통령 선거를 놓고 격돌하는 것이야 뭐 하여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 해명의 방식이 그동안 나왔던 역대 대선에서 유사한 문제 혹은 후보의 조금 어려운 문제, 네. 지적당하는 문제를 해명하는 방식이 예. 이번에는 굉장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특이해요. 아하. 그래서 네. 이것은 국정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족은 무조건 네. 편들고 이 기준 자체를 자의적으로 막 만들어 버리는 네. 이런 것에서 저는 조금 가족 감싸기 내로남불. 네. 네. 조금 다른 알겠습니다. 문제로 좀 해석이 네. 됩니다. 이혜원 의원님. 아니 근데 이런 느낌은 들어요. 예.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윤석열 후보를 만나기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자격 문제를 삼는다면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전과 사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로 왜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 이게 잣대가 어떻게 보면 후보 본인이 훨씬 중요하죠, 배우자보다는. 네. 그리고 배우자가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죠. 국정 운영을 하는 분은 사실 후보 본인이죠. 근데 후보 본인에 대한 거는 말씀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동일하지 않은 균형되지 않은 그런 고무줄 잣대는 이거는 네.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후보자가 거죠. 중요하다 말씀이신데 그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지금 네. 가장 그 의혹의 대상이 경력입니다. 재직증명서 게임산업협회가 생기기도 전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그 기간 또 요건도 그렇고 연도 표시도 2006으로 시작돼야 될 텐데 04로 시작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데 이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조국 전 민정수석 전 법무장관의 그 부인 정경심 교수가 관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셨던 부분과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시는 것도 괜찮은가? 어떻게 근데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예. 제가 캠프에서 들은 얘기는 예. 그 게임산업협회라는 게 이제 생기는 과정에 굉장히 준비하는데 설립이 되기까지 굉장히 긴 소요 기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 설립까지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그 기여한 기간까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래전 일이니까 그 예. 연도를 자기가 그 게임 산업 협회를 위해서 활동했던 기간을 썼던 모양인데 네. 근데 이제 그 재직 증명서라고 돼 있는 그 부분에서 예. YTN도 보면 특정 방송도 네. 보면 그 담당 그 도장을 찍었다고 돼 있는 김모 회장님을 인터뷰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김모 회장님이 한테 분명히 물어보지 않았겠어? 이 도장 당신 도장이 맞냐? 찍어준 거 맞냐? 근데 그걸 물어봤을 텐데 그건 보도 안 하잖아요. 묻어보고 보도 안 하는 건 가능성이 뭐겠어요? 그 본인이 찍어준 도장이 맞으니까 본인 도장이 맞으니까 보도 안 하지 않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건 여러 가지 네, 네. 그렇게 의심이 가신다. 일종의 예. 뭐라 그래야 되나? 몇 사람의 네. 얘기만 가지고 예. 제보 비슷한 이런 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기정사실화 해서 매도하는 거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마이뉴스만 하더라도 기자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냈잖아요. 왜 특정인들이 그냥 제보자가 하는 증언만 믿고 기정사실화 해서 검증 없이 보도하는 문제는 윤석열 후보 이 김건희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일종의 양심선언 비슷한 그런 기자들이 성명서도 그랬습니까? 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게 네. 지금 일부 몇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그것도 20몇 년 전에 기억도 안 나는 일을 가지고 증언한다고 이게 네. 그 사람들 정언은 다 맞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대표의 주장은 다 틀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언론 관련 이야기라서요. 이 YTN 보도가 지금 이혜훈 의원님의 말씀을 혹시 제가 듣기로는 YTN에서 특정 사실은 빼고 불리한 사실만 보도하고 아니 그렇다고 제가 단정을 한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의심이 점이 드는 드십니까? 거예요. 네. 아니 그분을 인터뷰하러 갔으면 이 재적증명서에 대해서 도장이 이게 당신 도장이 맞냐 물어보는 게 취재하는 기자들의 기본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아마 후속 보도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YTN에서 보죠, 뭐. 이 이야기를 예. 들으시고요. 뭐 녹취한 내용도 있다고 하니까 이 사건 아마 전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요. 예. 예,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프로파일링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네. 최재성 전 정무수석, 이혜훈 전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